네, 차트의 심장 소리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 차트 진단 마스터 김영구 대표의 종목 진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네. 추석 연휴 때문에 우리 팔방미인이 한번 쉬었네요. 네네, 추석 그렇습니다. 연휴 잘들 보내셨을 것이라 믿고, 비 피해도 없었을 것이라고 믿고, 이제 시장이 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변화에 따른 핵심주들을 분석을 하고, 또 그 핵심주들을 분석하고 난 다음 여러분들에게 팔방미인을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종목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물린개미를 먼저 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제일 시끄러운 게 바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죠. 이제 그래서 요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네. 삼성전자의 그 신저가 경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여기 주봉을 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그전까지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추세지선을 상방향으로 해서 아주 멋들어지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최고점이 88,800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8월 초에 한번 출렁거리기 시작하더니 그다음부터 줄줄줄줄 떨어져서 오히려 6만 5천 원을 깨갖고 이제는 6만 원이 깨지는 거 아니냐? 5만 전자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가 5만 전자를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예를 코스피가 들어서 4분기에 그 HBM이라든가 이 반도체에 정점이 또 온다. 정점이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떨어질 거야. 라는 개념인데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포기하고 도망가야 되는 자리입니까? 여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추세의 하락선을 갖다가 지지선을 갖다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한동안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추가로 매도를 할 자리는 늦었습니다. 추가로 매도할 자리는 늦었고요. 이제는 오히려 예전에 이 6만 원 선 저점의 그 강력한 지지선이 좀 있습니다. 이 지지선상의 위나 아래를 갖다가 통해서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모건 스탠리가 미리 SK 하이닉스를 미리 100만 주 선매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표치를 반으로 그냥 깎아내리겠다. 이런 행태는요, 예전에도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근데 그거에 너무 좌충우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그 보고서 하나가 주가를 약간 떨어뜨리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분석이 100%다 맞다? 시장 상황이 다 맞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나와야 되는 제품들이 안 나오고 뒤쪽으로 미루다 보니까 블랙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충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모건 스탠리가 목표치를 낮췄을 뿐이고요. 단기적으로 하락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8만 8천 원짜리가 지금 6만 3천 원까지 왔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우량주가. 그렇다면 이거는 오히려 사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겁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여기에 하이닉스의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닉스의 주봉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얘는 이미 벌써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주봉을 보면 추세상으로 추세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깨지면서 쌍바닥권의 모습을 만들어냈죠. 네. 자, 이 모습에서 결국은 바닥을 15만 원 선에서 만들어놨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하이닉스는 15만 원 이하짜리가 온다? 웬 떡이니 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 모건 스탠리 아니라 JP 모건이 뭐라 그래도요 상관없습니다. 어느 해외 증권사가 뭐라 그러더라도 싼 건 싼 겁니다. 그러면 15만 원짜리 근처 지금도 매수 가격이 가능하고요. 물론 뭐 이런 종목들은 한 번에 매수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나눠서 매수한다고 보면은 지금도 또 15만 원짜리 전후도 매수 자리가 맞습니다. 이게 깨고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과연 10만 원을 향해 내려갈까 봐 겁이 나서 던지는 자리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우리나라 지수도 싸지만 뭐도 싸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싸다. 따라서 강력한 지지선이 있는 삼성전자는 6만 원 선 기점 위에 아래로 매수를 갖다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줍줍을 해야 되는 자리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저가를 갖다가 최근 들어서 만들어냈지만 오히려 15만 원짜리가 지지선이라는 점 인식하시고 그 위아래로 매수 관점으로 차분히 진행하시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반도체가 아무리 나쁘다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나빠서 지금까지 떨어졌다 손 치더라도 고점 대비 하락폭을 너무 많이 했다는 점. 낙폭과대에 따른 논리에 따라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들어왔다라는 점.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금리 인하의 가장 빠른 바이오제약. 자,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비컷으로 시작을 해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9월에 했으니까 다음에 또 FOMC 회의를 통해서 또 다시 금리 인하를 갖다 하게 될 건데 주도주로 떠오른 제약 바이오. 자, 이제 지금까지는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바이오 제약이 끌고 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배터리 관련주인 2차 전지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도주는 제약 바이오였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 가운데 무슨 뭐 비만 치료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FDA 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갖다 포함하고 기술주 수출이라든가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8월 한 달 동안 최대 상승률을 갖다 기록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올해가 주도주가 되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바이오 보안법도 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하원까지 통과가 됐죠. 흐름을 타고 강세를 볼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한양행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FDA 승인만 생각을 했는데 비만 치료제까지도 같이 있다는 점은 생각을 해둘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바이오제약의 CDMO와 비만 치료제 신약이 있구나.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봐야 되느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게요. CDMO는 지난번에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뭐였죠? 유한양행. 강조드려서 빵빵 나르고 있죠, 지금? 네, CDMO는 그런 종목 삼성 함께 바이오로직스잖아요. 빈만 치료. 네? CDMO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물론 빵빵 나르고 있고요. 맞아요.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FDA 승인에 해당되죠. 맞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그다음에 신약과 관련돼서 이런 세 가지 섹터로 제가 나눠봤어요. 이 나눠봤는데 이 나눠본 것들 중에서 그 중에 주도주 개념이 되는 종목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 핵심이 되는 팔방미인을 이제 추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CDMO에는 뭐가 있어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바, ST팜, 셀트리온이 있는데 사실 이 두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려서 수익도 많이 나왔습니다. 삼바는 신고가 갱신을 지속하고 있어서 100만 원 제가 넘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넘어갔어요. 이제 110만 원 가까이 왔습니다. 108만 원, 9만 원까지 찍는 모습이 오늘도 나타났거든요. 삼바 멋있었고요. ST팜도 수익률 많이 나왔습니다. 추천 이후에도. 셀트리온이 문제죠. 요게 좀 셀트리온 보유한 분들은 아주 그냥 미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얘네들처럼 잘 갔으면 좋겠는데 같은 CDMO인데 왜 안 올라가?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얘네들에 비해서는 좀 약해요. 셀트리온이 CDMO 쪽으로는. 그래서 실적은 있으되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틀린 것이다. 자, 여기도 보시면 110만 원 가까이 갔죠. 109만 6천 원이 최고점이었죠. 삼성바이오. 네. 여러분들에게 85만 원, 80만 원, 90만 원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삼성바이오는 비싸도 사라. 비싸도 사면은 이렇게 올라갈 거다. 100만 원 기본적으로 돌파할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약속 지켰고요.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CDMO인 삼성바이오의 외국인 수급을 보면 지금 이렇게 높은데도 100만 원이 넘어갔는데도 계속 매수입니다. 연일. 그냥 죽어라고 매수하는 거죠. 그럼 120만 원까지 보내겠다는 얘기 쪽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린 게 100만 원 한번 넘으면 그 다음에 120만 원이 목표치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120만 원이 이제 목표치로 등극이 될 것 같습니다. ST팜이요.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려서 많이 12만 원까지 또 수익률도 받고 요번에도 한 번 더 수익률을 받는데 요거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고요. ST팜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올리고핵산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치가 제가 본 게 15만 원이거든요. 그 15만 원까지는 상승할 겁니다. 그럼 요번에 잘 팔았다 그래도 어떻게 다시 또 밀릴 때 매수할 수 있는 타점만 잘 고르시면 또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개념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셀트리온입니다. 아주 답답해 미치겠는 이 셀트리온. 그렇지만 셀트리온이 이번에 합병해서 X 됐어요. 합병이 안 됐어요. 근데 합병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일단 갈 수 있는 모든 그 흐름은 만들어 놨어요. 여기 잘 보시면 요게 보일 겁니다. 뭐예요? 주봉고들이 돌파를 시도를 했잖아요. 이제 남은 건 이거 막판 하나란 말이에요. 21만 2천 원에 있는 요 막판 하나 남았는데 분명히 돌파를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ST팜이나 삼성바이오처럼 빠르게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그만큼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일 겁니다. 다른 종목이 벌써 이만큼 갈 때 얘는 23만 원 가려면 지금 20만 4천 원 정도 되거든요. 23만 원 가려면 세워라 내워라 움직이는 거죠. 이런 경우들도 가끔가다 나오기지만
실질적으로 좀 느리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생각이 바뀔 겁니다. 야, 나는 본전이야. 본전이면은 잽싸게 요 수익권, 약수익권이라도 매도해서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것도 낫겠고, 야, 나는 끝까지 견뎌볼래. 내가 견뎌온 세월이 얼마인데, 그러면 한 21만 원, 22만 원, 23만 원까지 차례로 좀 더 보셔도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느긋한 분들은 기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의 일봉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일봉도 요 고점 돌파하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요런 모습 나타나다가 나중에 땅! 하고서 올라가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간적인 소모가 좀 들어가면서 WW 패턴을 좀 만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죠.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CDMO 말씀드렸고요. 다음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재밌었어요. 비만 치료제 중에. 유한양의 한미약품 LG화학이 비만 치료제라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잠시 설명드릴게요. 네. 자, 비만 치료제, 커지는 비만 치료제 시장 국내 제약바이오 개발. 왜냐면 10월에 지금 현재 해외에서 뭐가 건너온답니다. 그러더니 기적의 비만약이 다음 달에 한국에 출시가 된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유한양행, 인벤티지렘 여기 종목들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실까요? 예. 바로 이겁니다. 예.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경영자가 꿈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면서 했던 위고비입니다. 예, 요거 다음에 체중 감량 비법으로 뽑은 것이 이제 이 양반이 또 한 얘기 하면은 또 얘기가 통하잖아요. 예, 다음 달 국내에 출시해 될 예정입니다. 이 위고비가 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것이 보험 수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긴 해요. 보험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인들의 2분의 1이 많이 비만이라면 우리나라는 2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사실 비만이. 그런데도 이 위고비가 히트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 같은 비만 치료제의 생장 배경에는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전 세계 비만 인구가 40억 명까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비만 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광동제약이라든가 LG화, 한미약품, 동아ST, 유한양행, 일동제약, 대원제약 이런 제약사들이 앞다퉈서 비만 치료제를 갖다가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유한양행부터 보면요. 유한양행 얼마 전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에 프로젠을 인수를 했어요. 예, 프로젠을 인수를 하면서 유한양행이 이제 비만 치료제 이상에 진입을 했는데 요것으로서 비만 치료제 쪽에 속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FDA 승인도 받았겠다. 비서세포암 치료제에 대한 승인도 받았겠다. 비만 쪽도 영향을 받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쌩쌩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봉인데 주봉상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보셨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유한양행을 강조를 드릴 때가 10만 원 선, 11만 원 선부터 강조를 드린 게 지금 벌써 16만 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 앞으로도 물론 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 종목은 제가 목표치를 20만 원은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비교를 해드릴 때 제가 뭐라고 해드렸냐면 자, 알테오젠이 기술 수출만으로 20만 원 있던 걸 30만 원까지 보내놨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 않냐. 유한양행도 지금 아직 덜 받았다. FDA 승인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재료도 많고 제2의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개념도 충분히 된다. 그만큼 파이프라인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들과 함께 추세 상승으로 본다면 완전 주도주 논리, 바이오 제약 중에서도 최대의 주도주 논리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따라사라고는 못하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계속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애초부터 바닥권부터 못 산 분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4848이 있습니다.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팔고 다시 또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팔고 그런 식으로 계속 수익률을 늘려가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차세대 비만 치료제 3중적인 게 미 FDA 임상 일상 승인, 근손실 최소화하면 25% 이상 체중 감량을 기대하고 있다. 체중 감량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근손실이거든요. 그 근손실을 차단하면서 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임상 일상인데 사실 임상 일상은 아직 멀었어요. 임상 3상까지 얼마나 먼 길이 남았습니까? 그러나 패턴은 만들어 놓고 있어요, 분명히. 고점 돌파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패턴은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저는 바이오 제약 중에서 이 한미약품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죠. 지금 결론이 아직 안 났는데 지분 관계 때문에 서로 싸우고 하는 거는 보기 싫습니다. 오히려 가족끼리니까 가족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가지고 있던 분들은요 이게 느려 터지거든요. 정리해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은 느려 터져서 별로 좋은 종목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 LG화학이라는 비만 치료제, 유전성 비만 치료제 LB54640 국내 이상 승인을 갖다가 받았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LG화학을 보면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즉, 한미약품은 아까 어떻게 돼 있죠? 이런 상태였죠. 근데 LG화학은 무진장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최근 들어서 30만 원 깬 게 이제 최대 저점인데 26만 3천 원이요. 완전 바닥 찍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2차 전지 설명드리면서 뭘 설명드렸죠? 하락을 계속하는 종목은 뭘 돌파하면 된다고 그랬죠? 저항선이요. 맞아요. 하락 추세대의 저항선을 돌파했어요?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했습니다. 네. 완벽하게 했어요. 하락 추세대의 저항선을 완벽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한미약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나는 LG화학에다 승부를 걸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제 하향 추세대를 돌파하고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얘가 무겁든 LG화학도 분명히 낙폭과대를 많이 한 종목입니다. 싸다는 입장에서의 견지에서는 이 종목이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LG화학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물린개미 쪽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분석을 해드렸지만 오히려 주독 섹터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물린개미에서 매수를 하면은 그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대비해서 주도 섹터들의 올라가는 시간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주도 섹터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싸다는 입장에서 매수를 한다면 여유롭게 천천히 올라가니까 이것과 이것의 괴리율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요. 2차 전지와 바이오 제약의 핵심 주도주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시세 후 낙폭과대된 1년 2개월이 지난 마당에 왜냐면 23년 7월에 그 2차 전지가 고점을 찍었어요. 에코프로로 치면은 150만 원의 고점을 찍었고요. 네. 그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9월 아닙니까? 그러면 7월이었고요. 1년 2개월이 지났죠? 1년 2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신호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신호 나오기 전서부터 계속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써야 된다. 사실 9월 24일 오늘 장세에서 가장 강하게 일어난 것이 2차 전지입니다. 그동안에는 뭐 바이오 제약주들이 올랐다면 이번에는 2차 전지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던 점을 눈여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2차 전지와 바이오 제약 둘 다 하반기를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노리셔야 되는 주요 섹터라는 점, 주도 섹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낙폭과 대주 논리에 의해서 2차 전지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낙폭이 과대됐어요. 그럼 그 낙폭과대주에서 주도주 논리가 발생을 하려면 하락 추세대의 저항선을 돌파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도주 논리가 나오려면 하락을 하던 이런 상황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구나. 그 저항선 돌파하는 자리를 갖다가 잘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점을 오늘 배우시게 될 겁니다. 네. 이것이 곧 대세 상승의 시작이라는 점, 즉 저항선 돌파가 대세 상승의 시작이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체크하시면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LG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볼까요? LG에너지 솔루션. 그동안에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많이 드렸고 필살기에 출연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많이 드렸고 그러다 보니 수익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런데다가 지금도 매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추세 저항선 돌파 성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게 1차 저항선입니다. 하락 추세됩니다. 그 다음에 2차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하락 추세예요. 1번과 2번으로 제가 나눠놨는데 그 1번과 2번의 추세 저항선을 완벽히 여기서 돌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돌파하는 자리부터 매수를 했어요. 35만 원 전후부터 매수를 해갖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지금도 나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또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요. 그래서 추세 저항선을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해요? 돌파를 성공한 거죠. 완전히 성공한 거죠,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거는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 주도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것도 주목입니다.
추세 저항선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추세 저항선을 완전히 돌파를 했죠. 이 자리에서. 네. 이것 또한 역시 추세 저항선을 돌파하고 상승하는 주도 성향의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올라가면서 여기서 저항선에 살짝 걸리겠죠. 이 고점에서. 이 고점에서 살짝 걸리겠지만 결국은 이 고점을 돌파하고 넘어가는 추세를 갖다 보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에코앤드림도 주도 줄까요? 아닐까요? 주죠. 돌파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항선 이렇게 하락 추세대를 보이다가 그걸 돌파하고 넘어가는 종목은 주도주라고 표현을 해줘도 무방합니다.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를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떨까요? 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추세 저항선 돌파에 성공을 했을까요? 오케이. 돌파, 네네. 예,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주도주로 편입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차 전지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제일 주도주 성향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에코앤드림입니다. 다음 타자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에 지금 물려있는 개미님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제 드디어 매수할 때도 됐고 또 가지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더 가져가면서 목표치를 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방향을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보면 LG에너지솔루션, 또 포스코홀딩스, 에코앤드림 이런 종목들은 이미 주봉상으로 그 하락 추세대의 저항선을 완전히 돌파하고 넘어간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주로 편입시켜도 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 세 종목은. 다만 2차 전지에서 이제 막 성공을 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추세저항선 돌파 진행 중인, 즉 ING라는 종목들이죠. 예, 대주전자재료. 이거 지금 추세저항선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코프로비엠이요. 야, 진짜 에코프로비엠은 징그러울 정도로 많은 투자들이 여기에 들어갔다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ING 딱 신호 들어왔습니다. 즉 이제 돌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흐름에 딱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딱 지금 말씀드린 저항선에 딱 걸려 있어요. 네. 즉 이들 종목들이 이제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2차 전지의 붐이 일어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네. 즉 후발주자들까지 돌파한다면 얘네들이 후발주자가 될 겁니다.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후발주자가 될 겁니다. 선발주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다음에 에코앤드림, 포스코홀딩스가 되겠죠. 주도주가 있고 주도주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후발주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완벽한 주도 섹터가 되는 겁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2차 전지가 이제 드디어 날개를 펼 수 있는 그동안에 뭐 캐즘 때문에 아주 죽었다 소리를 하고 실적이 망가져서 난리 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모든 채비는 어디에 나타났다? 기술적 분석상 나타났다. 따라서 저항선 자체를 돌파하는 것이 문제였지 저항선을 이제 사실은 그전에는 저항선을 돌파한 적이 없습니다. 저항선을 돌파하려다가 실패하고 돌파하려다가 실패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 돌파를 시도를 성공을 한다면 이 LG에너지솔루션이나 에코앤드림처럼 성공을 한다면 결국 대세 상승으로 가는 흐름들을 다시 만들어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은 캐즘 현상은 지나갔고 이제부터는 전고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화재 예방과 관련돼서 속도와 그다음에 충전 시간과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내연기관과 비교하는 그런 측면들에서 2차 전지들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바로 2차 전지의 기술적 분석상 저항선을 돌파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2차 전지들은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이 사이에서 얼마 안 걸립니다.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걸려서 못 올라간다 치더라도 주도주가 올라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주도주가 올라가면 올라가다가 걸림돌이 돼서 칠렁칠렁 거려도 결국은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는 신경을 바짝 써줘야 되는 종목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지금 산다면은 주도주를 살까 아니면은 후발주자를 살까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종목을 들고 있는 경우라면 이 종목에 신경을 좀 더 쓰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도주를 사는 게 정확합니다. 주도주를 사야지 더 빠르고 더 많은 수익률이 나오지 후발주들은 고생을 좀 시킬 수 있는 가능성, 돌파하고서도 또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점에 샀다고 해도 시간을 끌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점을 생각해 두시면 주도주를 고를까 뒤에 따라가는 후발주를 고를까 하면 당연히 저는 주도주를 고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비만 치료제 쪽에서 몇 개의 개념들이 나타나는데 개별 종목들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대봉 LS, 삼일제약, 인벤티지랩, D&D 파마텍, 블루엠텍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대봉 LS나 이런 종목들 보면요. 이 상승할 수 있는 지금 가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얘네들이에요. 신고가갱신하고 지금 쉬고 있죠. 얘네들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또 왜냐하면 아직 위고비 출시가 다음 달에 있기 때문에 역시 그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3일제약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인벤티지 랩도 떨어졌지만 급등에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요 고점까지 근처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D&D 파마텍도 이 고점을 돌파하고 넘어갔죠. 일봉인데요. 일봉상 이제 신규 종목이라 일봉밖에 안 나와서 일봉을 선택을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어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들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죠.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종목을 따라 살려고 사다 보면 걸립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을 따라 살려다 보면. 그쵸? 그래서 지금 이걸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모호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하지만 요 인벤티지 렉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사면은 단기적인 수익률이 나온다는 점은 확실히 보여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단기에 너무 올라왔단 말이에요. 너무 올라왔으니까 쫓아 사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에게 사라고 얘기하기 좀 뭐예요. 추가 상승이 좀 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들 중에서 또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드리기로 하겠고요. 네. 다음 신약이요. 신약에 관련돼서는 뭐 HLB나 알테오지나 유한양행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HLB 같은 경우는 이번 그 승인이 이제 뭐 차일피일 뒤로 미뤄져서 지난번에 보류됐다가 이게 보류됐다가 폭락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다른 것들과하고 틀리게 완전히 뭐 아웃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던 그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얘가 만드는 흐름들을 딱 보면 WW 패턴을 만들고 있어요. 일봉상으로. 보이죠?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는 한 번 더 위쪽으로 한번 상승으로 하겠다라는 논리로 보여져요.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1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좀 더 보여진다. 이런 쪽으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여기 알테오젠인데요. 신고가 인식. 이제는 사라 그래도 겁나서 못 삽니다. 36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35만 원 선에 머물러 있는데요. 사라 그래도 못 사죠. 겁납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0만 원대부터 올라온 곳이라서 좀 부담스러운 그 개념들이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 신약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여기 비만 치료제까지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들이 이제 곧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팔방민주를 계속 원한다면 구독, 다음 좋아요, 말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 종목이 아니고 여러 종목으로 좀 나뉘는데요. 자, 2차 전지 쪽에서는 확실하게 주도주라고 표현을 해드렸던 LG엔솔과 에코앤드림. 그 다음에 유한양행은 아까 비만 치료제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또 FDA 승인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이죠. 따라서 딱 세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도 봐야 하고 바이오 제약도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2차 전지만 보기도 또 바이오 제약만 보기도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하나를 골랐고 LG엔솔 다른 위고비와 관련된 비만 치료제는 너무들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들이 있어서 유한양행 많이 올랐어도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과 LG엔솔, 에코앤드림, 2차 전지 요 세 종목을 일단 골라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기업 내용들은 다 좋아요. 유한양행은 뭐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23년에 568억인데 24년에 1137억 원으로 2배 이상 더블로 튑니다. 이 얘기는 결국 유한양행이 장사를 잘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뭐 유보율도 뭐 충분합니다. 국민연금이나 유한학원, 뭐 미래에셋 자산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종목이 됩니다. 자본 쪽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재무구조상으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 LG엔솔을 보겠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23년하고 비슷한 정도의 규모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1분기, 2분기 합쳐서 상반기에 적자가 났던 거를 하반기, 3분기에 그냥 완전히 갚아 나갔고요. 그 위에 4분기까지도 또 실적 호전이 되면서 분명히 실적 호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뭐 부채 비율이나 자본 유보율 보면 아주 상당히 좋은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에코앤드림을 한번 볼게요.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2차 전지의 전구체 개발에
입장을 전구체 개발을 갖다 하는 기업으로서 굉장히 그 탄탄한 그런 기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부채 비율이 한 177%로 조금 요즘 뭐라 했는지 조금 늘어났고요. 자본 유보율은 1600%로 굉장히 기업 내용 좋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23년에 약간 적자가 나왔었거든요. 약간 마이너스 35 정도 적자가 나왔어요. 24년에는 흑자로 전환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패턴을 말씀드립니다. 유한양행의 바로 주봉입니다. 자, 주봉상 상승 추세대를 그대로 유지했죠. 아까 우리가 공부한 건 하락 추세대에서의 저항선 돌파를 얘기했잖아요. 상승 추세대의 흐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상승하다가 조금 밀리면 이 조정권에서 이번에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상승 추세대에서의 조정권입니다. 따라서 지금 무리하게 따라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눌림목 조정권이 오면 여러분들이 추세대를 그리고 그 추세대의 지지선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번에 한 14만 원 선 보이는데요. 15만 원서부터 14만 원 사이는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 이렇게 보여지고 이 종목의 목표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LG엔솔 같은 경우요. LG엔솔은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35만 원, 36만 원, 37만 원 계속 말씀드리고 40만 원과 40만 원 이하도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다 목표치 적어놨습니다. 45만 원, 50만 원 보이거든요. 지금도 매수 관점이 맞아요. 41만 원짜리도 40만 원짜리 못 산 분들은 41만 원짜리도 매수를 해야 되고 거기 전후부터 이 학권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모아나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에 에코앤드림인데요. 자, 목표치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A 5만 원과 6만 원입니다. 대세 상승 추세 시작이고요. 주도주 논리입니다. 2차 전지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LG엔솔 다음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 여기서 잠깐 주춤할 거고 조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 5만 원 가고 그다음에 6만 원까지 튀는 거는 시간 문제일 거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에코앤드림 지금부터 시작해서 눌림목 조정 자리까지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그 시장에서 관심 뜨거운 2차 전지와 바이오에서 꼭 사야 될 종목 진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네.